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근 이재명 캠프에 무시무시한 사람이 합류를 해버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최백은이라고 하는 경제학과 교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한국은행이 여간해가지고는 정치권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안 할 텐데 왜 걱정을 하고 겁을 먹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최백은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려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그냥 화폐를 찍어내가지고 서민들에게 풀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입니다. 최근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은행 안팎에서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로 중앙은행이 돈을 팍팍 찍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사람은 줄기차게 이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죠.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느니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가지고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해도 돈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1억으로 줄어들지만 자, 돈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 별 피해가 없다. 하느니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막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마무시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 후보의 그 참모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슷한 수준끼리 닮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에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이 경제학과 교수라는 양반은, 이 무서운 형님은 정말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개가 넘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물가가 폭등하고 돈의 가치가 뭐 이렇게 100배로 낮아져 봤자 어차피 부자들만 피해를 보고 서민들은 별 피해도 없다라는 후덜덜한 기적의 논리를 실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돈 좀 팍팍 찍어내라고 잘하라고 훈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시청자 여러분, 저 양반의 말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정말로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의 경제, 서민들의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돈 수백 수천조를 막 찍어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집집마다 한 10억씩 갖다 주면은 모든 국민들이 과연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화폐만 늘어났을 뿐 실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부와 실물 가치가 그만큼 늘어난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밥을 먹으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밥 먹기 전의 가격과 밥을 먹고 나서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식당 주인들하고 미리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밥을 먹기도 전에 선불로 돈부터 내고 밥을 먹고 이런 일도 있었을 정도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나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백은 교수가 했던 말은 내가 진짜 안타까운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부자들보다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부자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건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대기업 우량 주식은 물론이고 금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자리 좋은 곳에 양질의 고급 아파트들, 집들, 빌딩 같은 거, 건물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돈의 가치가 낮아져도 항상 일정 이상의 수준이 그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자산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서민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저축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먹고 사는 서민들이 수두룩하죠. 이들에게는 바로 그 월급이, 노동임금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돈의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폭망해버린다면 서로 일자리와 소득이 시급해가지고 너도 나도 일하겠다고 몰려들게 될 텐데,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경제가 망했으니까. 그러면은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이때 그 노동임금의 생계 비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서민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노동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서민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날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옥행 특급 열차 1등석에 올라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세계 경제 중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반미지를 해대다가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에서 저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과연 부자들만 피해를 보고 서민들은 별 타격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박살이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전국민 평균 체중이 마이너스 11kg 이상 빠졌어요. 서민들 박살 났습니다. 전국민 무상 다이어트 들어가는 거라니까? 유명한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돈으로 가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저럴까요? 그렇죠.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그 나라에 있는 천이나 실, 그리고 또 종이나 공책보다도 화폐가, 돈이 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저렇게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 당시 물가 상승률이 1만 4천% 이상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가가 1만 %, 우리가 물가 10% 20%만 올라도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물가가 1만 % 이상 오르면은 서민 경제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들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워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4kg의 생닭 한 마리를 사는데 저렇게 산더미 같은 지폐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가방에도 다 안 담아지니까 수레로 돈을 옮겨야 되는 거죠. 1460만 볼리바르라고 하는 단위인데 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고작 2,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2,500원이요. 2,500원을 위해서 저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돈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상상이 가시죠? 지폐가 100장, 200장 있어봤자 공책보다도 가치가 없다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는 보너스로 달걀 몇 판을 준다라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 나라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 나라의 서민들은 과연 최백은 교수님의 말대로 별 피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식료품 가격 통제가 부활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여전히 월급보다 비싼 계란 한 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밥 한 끼를 버는데 드는 시간이 스위스는 5분인데 베네수엘라에서는 밥 한 끼를 벌기 위해서 9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24시간 내내 일해도 하루 3끼 먹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가시죠? 9시간 곱하기 3을 하면은 9, 3에 27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상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물가 폭등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나라의 무서움입니다. 사람과 노동력은 천해지고 반대로 실질적인 물건, 부동산 같은 가치는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한번 붕괴되어 버리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계에서도 이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중앙은행에 대한 관점이 특히나 충격적이다. 경제학자 맞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부디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진짜 나라의 수준과 국민의 수준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렸나 제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그 초인플레이션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태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